네, 여러분 즐겨찾기 3주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제가 낸 책을 가지고 그 기념을 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얼굴들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좋은 리추얼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면서 서로 나누는 것들에 대한 풍성함들을 좀 경험하고 싶었고요. 저희가 같이 촛불을 끄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랑이 독을 품고 있을 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신의 깊은 감정을 느끼는 대상으로서 자녀를 사용하여 자녀에게 무한한 부정적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다. 자녀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억압되는 에너지가 아이에게 흘러들어가서 좋음과 나쁨이 뒤섞인 혼합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양육 행위보다 필요한 건 부모의 존재이다. 아이를 돌보는 경험은 성인인 부모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부모 역할이 늘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건 우리가 한 면만을 바라본 경우이다. 주 양육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사적이고 긴밀한 아이와의 정서적 친밀감을 공유하는 만족스러운 측면도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친밀감을 필요로 한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준 무한한 감정과 애정을 받아 아이들은 성장하며 취약한 자신을 다루어준 경이로운 경험들 역시 부모들에게 보다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다. 인간이 독립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전능 경험의 지속이 아니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되는 것이다. 신이 되었던 아이는 놀이를 통해 전능성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 이후 겸손해지지 않을까. 창조성에서 또한 중요한 개념은 자발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니캇은 놀이하기를 경험이라 했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놀이하기라고 했다. 잠재적 공간은 아이에게 만족스러운 모든 경험의 영역이며 살아있다고 느끼게 된다. 살아있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일상의 경험이 중요하다. 그림 감상, 음악, 감상, 농담, 주고받기, 축구 경기 관람, 특별한 날에 옷차려 입기 같은 것들을 통해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하며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창조적인 통각으로 그 반대말의 수능을 통해 관계를 맺는 삶이라고 위니캇은 말한다. 위니캇이 안타깝게 여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비창조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겨우 인식할 만큼의 창조적인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놀이공간은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곳이며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가운데 긴장을 풀고 풍부함과 편안함이 제공되는 공간이다. 부모의 모성적 돌봄은 현대 사회의 여러 매체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단순한 기술적 돌봄이 문제가 아니다. 위니캇이 말한 충분히 좋은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닌 이만하면 좋은 부모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에게 안도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고 이만하면 좋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대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에 더욱 소중하다고 하겠다. 놀이하기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경험들이 뭔지를 좀 보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과 모순 속에서 서로에 대한 타자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확장되는 경험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를 말한다.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특히 긴 시간을 같이 보내는 주 양육자인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도 엄마인 그들의 분노와 부당함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양육에 힘쓰는 부모들에게 양육 기술을 더 익혀 아이들을 보다 잘 양육하라는 압박감으로 여겨지며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닌 오로지 자녀들에 대한 언급만 있다. 이상화된 엄마의 역할은 그렇지 못하다고 여기는 많은 엄마들에게 두려움과 판타지를 일으켜 과잉 역할하게 만들지만 결국은 부모의 좌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삶의 즐거움은 대상을 만남으로써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부모라는 대상은 중요한 환경이 되는데 부모가 자신만의 돌봄의 미학을 통해
유아의 욕구를 만족시켜준 과정은 유아에게 자신의 내적, 외적 현실이 변형되는 것을 경험하는 유아의 존재가 변형되는 경험으로 이러한 돌봄의 경험을 통해 유아는 존재의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트라우마와 제네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아와 유아의 양육 경험을 비롯되며 언어화되기 이전에 경험된 변형적 대상인 엄마이죠. 한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존재에 일종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어 어떤 대상 추구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 대상이 추구할 때 초기 대상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 경험은 인식의 방법으로 표현될 수 없더라도 기억은 삶에 실제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좋은 부모는 자신을 촉진적 환경으로 제공한다. 부모 고유의 돌봄을 통해 존재의 미학을 전달해 줌으로써 유아가 자기 개성을 지닌 자녀로 자라게 한다. 이게 돌봄의 미학인데요. 우리 박 선생님이 하는 돌봄과 최 선생님이 하는 돌봄과 제가 하는 돌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엄마 존재의 그 미학적 돌봄, 그것이 아이를 개성을 가진 존재로 자라게 하는 데에 이미 너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 교육 및 상담이란 과목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유아교육 쪽에서 온 교육학 저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모 교육 치면 의뢰 교육학 배경에서 나온 유아교육 배경에서 나온 거고, doing보다는 being, 엄마라는 존재, 그리고 위니카시 아이는 엄마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교육학 쪽의 교재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게 교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책을 써서 사실은 제가 좀 강의할 때 좀 편하려고 쓰기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중간이나 그 이후에는 실제 그 엄마들을 만났을 때 엄마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이슈가 되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이혼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면접 교섭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읽으면 조금 가족의 역동을 다룰 때 도움이 될 것들을 중간에 또 가족의 역동을 이해하는 거, 이런 컨셉을 이제 가족 치료자로서 조금 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막 써야지 이게 아니라 가장 동기는 아주 소박하게 이제 이걸 해놓으면 강의 준비를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한 학기 동안. 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과목이 바뀌었어요. 부부 상담으로. 깊이 다시 한번 이게 내용이 새겨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